자, 건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충남화 강의 이번 시간 2교시 시간입니다. 지난 1교시 방금 전까지 1교시까지 라디오 대본의 원리, 어떤 원리로 라디오 대본이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그 덩어리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청각에 의존하는 글을 쓰는 전략인 것이었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라디오 대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저랑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라디오 대본을 직접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라디오 대본 쓰는 일은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적으면 되는 것이고 글이라는 것 자체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쓰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라디오 글이 익숙하지 않은 걸 쓰는 이유는 그 글이 요구하는 형식을 모르고 글을 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알면 글쓰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라디오 대본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막막한 일인데 여기에 형식이 어떤 건가, 어떻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면 쓰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가 그 글 쓰는 것 중에 글 쓰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고인데 가장 자신 있게 잘 쓰고 쉽게 쓰는 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기고 하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 글을 쉽게 쓰는 이유는 일기의 형식이 없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죠. 네. 그리고 편지의 형식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받는 사람 이름. 잘 지냈니? 안녕. 난 홍철이야. 보내는 사람 이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편지를 쓰는 이유. 그 얘기가 다 이게 본문이죠. 그 얘기가 다 끝나면 그럼 겨울이 찾아오니 몸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란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의 위기에서 개인 건강 잘 챙기길 바래. 이렇게 마무리 인사말,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너의 친구 홍철이가. 이게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를 쉽게 쓸 수 있는 이유는 편지글의 형식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이걸 라디오 원고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라디오 대본의 형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라디오 대본 쓰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대본의 구성 요소,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디오 대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것도 5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작 순서도 5개, 라디오 제작에 필요한 역할도 5개, 예, 이 순서도 5개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디오 대본의 구성 요소 살펴볼 텐데, 시그널 음악, 그 다음에 오프닝, 브릿지, 코너, 클로징. 예, 이렇게 5개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시그널 음악입니다. 자, 시그널 음악 하고서 제가 줄을 싹 그어놓고 타이틀 뮤직이라고 썼습니다. 예. 이 시그널 음악이라는 것을 줄을 그어놓고 타이틀 뮤직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방송 현장에서는 시그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시그널 준비됐나요? 방송 시작할 때. 자, 시그널 스타트. 이렇게 콜사인을 보냅니다. 예. 이렇게 디렉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시그널이라는 말은 일본식 영어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맞는 말은 타이틀 뮤직이지만 방송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방송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이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게 시그널이다. 시그널 음악이 나올 때 오프닝 멘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주곡의 형태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라디오는 TV와 다르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소리로 인식시켜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했죠. 시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 음악이 나오는 거를 보면, 이 방송이 시작됐구나 하는 표시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송의 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낮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나는 음악에 시그널이 쓰이고, 반대로 심야 시간, 새벽 시간대에 나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잔잔하고 고요한 시그널이 나갑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프로그램의 제목과 더불어서 이 시그널이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남학 그에 관련한 라디오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할 때 시그널을 하나 써줘라. 네. 시그널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곡을 쫙 써주면 되고, 이때 오프닝 멘트와 함께 가기 때문에 연주곡이 적당하다. 근데 연주곡 아니고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게 우리랑 너무 잘 맞아서 이걸 반드시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우리 멘트는 한국말로 하니까 겹치지 않게 외국 곡을 쓴다든지, 아니면 진행자가 목소리가 여성이에요. 여자 목소리라면 남성 보컬의 그 시그널을 깔아주면 안 겹치죠? 네, 안 섞입니다. 아니면 또 남성 진행자일 경우에 여성 보컬의 노래를 깔아주면은 뭐 연주곡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무리 없게 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한다면 시그널 음악은 연주곡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시그널의 의미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인데, 오프닝은 프로그램을 첫 부분을 시작하는 요소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프닝에 맞는 그 오프닝에서 얘기한 글을 딱 한 다음에 첫 곡을 이어 붙여요. 예, 그리고 첫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디지털 콘텐츠 학과 라디오 진행자 박홍철입니다. 첫 곡, 저는 아이유 좋아하니까 아이유의 노래 제목 아이유 노래 중에 매일 그대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곡이 끝난 다음에 그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곡을 말 잘 안 하고 뒤에 싹 붙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술 그럴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오프닝과 첫 곡은 프로그램의 절반이다. 네. 시그널이 쫙 흘러나가고 그 톤에 맞는 어떤 글을 멘트로 읽어주고 첫 곡이 이어서 딱 붙고 첫 곡이 끝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 저는 누구입니다. 첫 곡 어떤 가수의 이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프닝이 잘 돼야 사람들이 뒤 이어서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예. 그리고 제작 현장에서는 오프닝만 무리 없이 녹음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예.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 오프닝의 힘을 실제로 많이 주고, 오프닝과 첫 곡을 프로그램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프닝의 원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글을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프닝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조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은 오프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냐, 방송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시그널 음악과 오프닝 멘트와 첫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래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이라는 거 딱 갖춰놓으면 절반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프닝에서 하나 놓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프닝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는 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이 이제 브릿지인데, 브릿지는 뭐예요? 브릿지. 다리죠, 다리? 예. 두 발로 걷는 다리 말고, 강에서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 예, 다리. 그 다리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라는 요소도 이 라디오 대본에서 브릿지라는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결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예요. 코너와 코너, 그리고 코너와 음악과 음악
프로그램 첫 부분에서는 방송 내용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고 사연이나 문자 소개, 코너 소개, 상품 고지, 방송 참여 안내 등을 브릿지로 씁니다. 예. 이 브릿지를 잘 써야 방송이 세련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아 브릿지가 연결 그리고 다 코너와 코너, 코너와 음악, 음악과 음악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건데 도대체 뭐야?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첫 부분에서는 방송 내용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오늘 디지털 컨텐츠 라디오, 학과 라디오에서는, 누구누구를 초대해서 이걸 알아볼 거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프로그램 첫 부분에서 브릿지는 방송 내용을 고지해줘요. 예. 그 다음에 사연이나 문자 소개. 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첫 곡 듣고 왔더니 2045번님 아, 첫 곡 오늘 날씨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이런 것들. 예, 이것도 브릿지예요. 자, 그 다음에 코너 소개. 자, 오늘, 아까 그 앞에 프로그램 고지랑 마찬가지로 코너에도 브릿지를 넣어주면, 아, 이번 코너는 어떤 코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할 수 있죠. 예, 이것도 브릿지고, 상품 고지. 아, 참여해주신 분께는 어디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품을 드립니다.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이런 것들 브릿지고, 예, 방송 참여 안내. 자,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어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우리 채널로 들어오시면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브릿지예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요소에 넣어줘야 코너와 코너 사이가 넘어가지고 음악과 코너 사이가 넘어가지고 음악과 음악 사이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을 툭툭 다른 주제들이 있을 때 빈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브릿지다. 예. 실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대본을 쓸 때 이런 요구를 제가 할 거예요. 여기서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데 브릿지 어디 있어? 브릿지 뭐야? 여기서 브릿지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브릿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딱 장착을 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재밌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방송을 배우면서 그 현장에 있는 언어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참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릿지라는 용어 일반인들 누가 알겠어요? 이 방송 브릿지가 이상해 누가 하겠어요, 그죠? 배우는 전공자니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너인데요, 코너. 코너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료나 자원이 풍부한 것을 코너로 삼는다. 초대 손님이 나오는 코너는 방송에 활력이 된다. 코너를 소개하는 고정 멘트나 코너 음악을 사용하면 구분이 용이해지고 멋스러워진다라는 거고, 코너는 사실 이 방송의 가장 몸체입니다. 몸체.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오디오 콘텐츠를 각 조마다 구성을 할 때 코너를 잘 짜셔야 돼요. 우리가 조사해오고 취재한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의 고민. 네. 그래서 코너를 잘 짜고 코너 짤 때 이제 그 방법이 혼자 얘기하면은 듣기가 좀 지루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 컨텐츠에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현장의 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와서 우리가 이 코너를 할 때 현장의 현장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한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를 오디오 커트라고 하거든요. 오디오 커트를 딱 짜와서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 현장에 나와 계신 누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면서 그 오디오를 착 틀어주는 거야. 인터뷰 커트를, 오디오 커트를. 네, 그렇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각 조에서 좀 풍부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건 이 내용인데 이 코너는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를 시작할 때 소개하는 고정 멘트나 코너 음악을 사용하면 구분이 용이해진다라고 했는데 코너 음악은 이 코너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네, 그리고 코너를 소개하는 고정 멘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TJB 대전방송의 파워 FM이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신나는 오후 생생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의 코너를 기획을 했어요. 그 코너 이름이 생생 차트예요. 코너 제목이 생생 차트였는데 생생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은 트로트 프로그램인 거 알겠죠? 네. 그 안에 있는 생생 차트는 트로트 곡들의 순위를 소개해주는 코너였어요. 그래서 생생 트로트의 생생 차트니까 그 프로그램의 그 정체성을 생생이란 단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차트를 소개하는데 생생 차트, 생생이라는 게 붙으면 최신의 차트를 소개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기대하게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코너 제목을 생생 차트로 짰고 그래서 그걸 소개해주는 코너 고정 멘트를 이렇게 적었죠.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생 차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 차트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음악이 싹 나가고 음악이 싹 내려오면서 이제 DJ가 받는 거예요. 자, 생생 차트 오늘 초대 손님 박홍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제 그 게스트가 예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박홍철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이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생 차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 차트 시작합니다. 이렇게 코너의 앞에 고정 멘트를 짰줬더니 훨씬 세련되고 정교한 방송을 만들 수 있더라.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재밌고 멋있게 만들려면 멋스럽게 만들려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디테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또 뒤에 이어서 클로징에서도 디테일을 또 설명하게 될 텐데 자 마지막 요소 대본의 구성 요소는 시그널 음악, 오프닝, 브릿지, 코너 4개 했고요. 이제 마지막 요소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자, 클로징은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짧은 인사입니다. 다음 방송 예고도 가능하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끝내요. 자, 클로징은 오프닝에 비해서 사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중요도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방송을 우리가 20분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제작을 하다 보면 뭐 출연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본에 보다 말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길어졌을 때는 이 클로징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은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현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타이틀 뮤직, 시그널 음악을 배경화면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마무리해주는 느낌의 음악을 사용하면 되기도 하고 배경음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클로징의 가장 현실적인 일반적인 모습은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 학과 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성시경과 같이 잘 자요. 이거 잘 살려야 되는데 제가 맨날 설명할 때마다 잘 못 살립니다. 성시경과 같이 지금까지 푸른밤 성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한참 몇 년 전에 유행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고정 멘트를 사용해주면 클로징 때 고정 멘트를 사용해주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한번 프로그램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 잘자요는 어떻게 탄생이 된 거냐면은 일단 진행자의 캐릭터 성시경 버터 왕자죠. 느끼하죠. 느끼하니까 느끼한 멘트를 하나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잘자요라는 고정 멘트가 있던 프로그램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심야 저녁 시간대 라디오였습니다. 근데 10시에서 12시가 돼서 끝날 때 12시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잠에 들 시간이죠. 그러니까 잘 자요 그러니까 12시에 우리가 끝나면 사람들이 잠에 들 테니까 실제로 잠에 들지 않더라도 잠에 들어야 마땅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잘 자요라는 멘트를 쓰자. 거기에 성시경이 캐릭터를 입히자. 그래서 성시경이 여러분들 잘 자요 하면서 이렇게 느끼하게 마지막에 힘을 팍 주고 끝난 겁니다. 이렇게 클로징이라는 게 잘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런 짧은 고정 멘트 정도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디테일한 맛이 있어지는 거죠. 예,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삼아 각 조별로 프로그램 끝에 우리의 조를 좀 약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고정 멘트를 하나 넣어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꽂인데 지금까지 구성의 누구, 기술의 누구, 연출의 누구, 진행의 저는 박홍철이었습니다. 이걸 라디오에서 꼭 넣죠? 이걸 왜 넣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라디오는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TV에서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TV에서는 말로 안 해주고 자막으로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스크롤로 올려줍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네.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읽어주는 거고요. 읽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디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공동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라디오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존중의 의미로 읽어주는 것이고요. 또 반대의 의미는 이거는 뭐 구성은 누가 담당했고 기술은 누가 담당했고 연출은 누가 담당했고 진행은 누가 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책임을 듣는 사람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 스텝 꽂이를 넣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TV에서는 그냥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서 끝나는데 라디오에서는 지금까지 구성엔 누구, 기술엔 누구, 연출엔 누구, 진행에 저는 박홍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또 이런 디테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디오 대본의 구성 요소 5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본을 쓸 때 이 요소들, 이 형식을 염두에 두고 대본을 쓰시고요. 대본이 다 쓰고 난 뒤에 이 요소에 맞게 대본이 쓰여졌는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 대본에서 이 요소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형식을 알려주는 거고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서 빠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프닝이 빠졌다. 빠졌을 때는 분명한 빠진 기획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없어지면은 불안정한 대본인 거예요. 그런데 구성상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뺐어. 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뺀 거야 라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요 지금 5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원고 작성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이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원고 작성을 조별로 하도록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짧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 한 번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원고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학교 방송실이나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녹음을 실제로 하게 될 겁니다. 녹음을 했을 때 이 이제 엔지니어 영역이기도 한데 이 녹음을 어떤 원리로 녹음을 하느냐인 건데 오디오 장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마이크 앞에 두고 막 소리 나오고 뭐 믹서라고 하는 복잡한 기계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오디오 장비의 기본 원리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배운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전지가 있으면 건전지에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건 전선이에요. 예. 전선에서 흘려보내면 스위치에서 온, 오프를 전해줍니다. 스위치 온, 불 켜줘, 온 하면 이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이 전구에 가고 불이 밝혀지겠죠? 예. 이게 이제 전기적인 원리인 건데 전기적인 원리는 전선을 통해서 다 이어지고 각각의 요소가 받아들이고 아웃풋을 주면 다시 스위치가 인풋을 하고 인풋에서 on이라는 명령어를 준 다음에 그 on이라는 명령어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전선에서 다시 인풋으로 받고 전선 끝에서 전구에 아웃풋을 주면 전구가 인풋으로 받고 결국 전구는 불이 들어오면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오디오 장비도 이와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야 결국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녹음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녹음이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어딘가가 끊겨 있거나
아니면 스위치에서 온이 안 눌러져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쳐가는 복잡한 기계들이 많은데 이 원리상에서 어딘가 끊겨져 있을 때 녹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뭐 학교 방송실이든 실습실이든 개인 장비든 녹음을 할 때 왜 녹음이 안 되지? 라고 하면은 이런 요소 중에 어디가 끊겨져 있는지, 어디가 흘러가다가 막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 건전지가 없으면 다른 건전지로 바꿔보면 되는 거고요. 예. 다 왔는데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봤더니 전구가 불량이었어. 그럼 전구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지점에서 어디가 끊겨 있고 막혀 있는지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오디오 장비 흐름인데 오디오 장비 흐름도 마이크 여러 대가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우리가 흔히 믹서라고 하는데 이 오디오 컨트롤러는 전기로 따지면은 멀티탭 같은 애요. 멀티탭. 우리가 컴퓨터를 연결할 때 멀티탭에 PC 전원도 넣고 모니터 전원도 넣고 프린터 전원, 뭐 스피커 전원 여러 가지를 넣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믹서에서 마이크도 여러 개 받고 음향 재생기기, 뭐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악 이렇게 믹서에서 받아서 믹서에서는 얘를 내보내줄까 말까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소리의 크기로 내보내줄까 말까. 예, 요렇게 개념을 잡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실습실에서 실습할 때 같이 그 현장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미리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목소리의 아웃풋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 끝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받는 것은 인풋입니다. 마이크는 사람의 육성,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서 여기서 그 결과물을 내보내줍니다. 아웃풋이죠. 그러면 전선이 그 인풋으로 받아줘가지고 쭉 가서 전선에서 쭉 이 전기적인 신호가 흘러가서 믹서에 가가지고 받아주게 되는 거죠. 믹서가 받아주죠. 그리고 믹서가 거기서 여러 개의 연결된 마이크나 여러 개의 장비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마이크의 전기 신호를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그거를 스피커로 내보내주느냐 아니면 PC의 녹음기로 내보내주느냐 이런 것들 정해서 최종적으로 PC에 녹음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전기적인 신호 다 변환된 끝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디오 장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만나서 대본 쓰고 그 다음 주에 녹음을 하게 되겠지만 그 녹음할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끼리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이런 것까지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 겪는 제작의 경험이 실제로 많이 제작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선생님은 참 기분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 대본의 원리, 방송 대본의 구성 요소, 그리고 뒷부분에 다다음 주를 대비해서 오디오 장비의 원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대본 열심히 작성할 건데 그 대본의 구성 요소 가지고 이렇게 대본을 토막토막 나눠서 작성을 하고 쫙 합쳐가지고 한 편의 대본이 완성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취재되는 과정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서 다음 시간에 현장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쓰고 같이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발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